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지난달 30일 제네시스의 첫 eGMP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 GV60이 공개됐죠. 디자인 공개는 그전에 미리해서 신선한 느낌은 덜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했던 게 가격이잖아요. GV60이 eGMP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인데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고 또 크기도 비슷한 전기차가 두 대나 더 있죠. 현대는 아이오닉5, 기아는 EV6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기도 전부터 아이오닉5에 날개 엠블럼 달고 내장재 좀 더 고급스럽게 해놓으면 그게 GV60 아니냐 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럴만한 게 재원이 알려져서 살펴보니까 GV60이 오히려 아이오닉5보다 조금 작았잖아요. 과연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에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붙어있으면 이걸 어떻게 차별화를 해낼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제네시스에는 아이오닉5와 EV6에는 없는 몇 가지 첨단 사양들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양산형 전기차 최초로 도입된 무선 충전 기능이죠. 이게 실생활에서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지는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제네시스에 적용된 최초의 신기술은 맞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무선 업데이트 OTA를 드디어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거 드디어 해주네요. 기존에는 내비게이션과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위주로 제공했었는데 이제는 차의 전반적인 거의 모든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업데이트가 추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테슬라의 강점으로 거론되던 건데 제네시스에도 드디어 적용이 됐네요. 이거 참 좋습니다. 거기에 페이스 커넥트, 얼굴 인증과 지문 인식 시스템도 탑재됐죠. 키가 없어도 도어를 잠금 및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것도 실제로 사용하면서 얼마나 편리할지 사용자들의 후기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스마트폰을 가지고만 있으면 별도의 조작 없이 차 문을 열 수 있게 됐어요. 차가 점점 정말 기계가 아닌 전자제품이 되어가고 있죠. 시대의 변화가 정말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가지 기능들과 함께 주목받은 게 가격이잖아요. 아이오닉5 EV6보다 얼마나 비싸게 나올 것이며 6천만 원을 넘어버리면 전기차 보조금을 50%밖에 받을 수 없어서 과연 얼마 정도로 나올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는데요. 스탠다드 후륜구동 모델, 그리고 스탠다드 사륜구동, 퍼포먼스 사륜 이렇게 세 가지죠. 가장 기본이 되는 스탠다드 후륜구동 모델 가격이 상당히 절묘합니다. 5,990만 원. 이러면은 보조금 범위에 딱 걸리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현행법상 시작 가격이 5,990만 원이면 거기에 옵션을 이것저것 추가해서 6천만 원이 넘어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으려고 스타트를 끄는 게 테슬라인데 모델 Y 스탠다드를 5,999만 원에 출시했었죠. 그 뒤로 벤츠 EQA도 5,990만 원 이렇게 책정했고요. 제네시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네시스는 지금 트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본 사양의 옵션을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GV60도 그래서 그냥 스탠다드 후륜구동 모델을 기본 사양으로 두고 사륜이나 퍼포먼스 같은 건 트림이 아닌 옵션으로 추가하게 만들면 이거 전부 다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말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조사들이 꼼수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옵션들은 모두 기본 가격에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후륜구동 모델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모델들은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스탠다드 후륜구동 모델에 보조금 100% 받고 사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겠다.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정부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많이 나오는 곳은 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많이는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풀로 땡기면은 한 2,00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5,990만 원짜리 전기차를 4,000만 원 초반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갑자기 메리트가 확 올라가죠. 아이오닉5 구매하려다가도 한 번쯤 GV60으로 그냥 넘어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V60을 가성비 좋게 타시려는 분들은 그냥 스탠다드 후륜구동 모델에 필요한 옵션 몇 가지만 딱 추가해서 소소하게 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옵션 구성은 다른 제네시스들과 비슷한데 이번에는 파퓰러 패키지에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같이 들어갔네요. 보통 이거는 좀 빠져 있었는데 말이죠. 욕심을 부린다면 헤드업과 충돌 방지 보조 기능들이 모여있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에르고 모션 시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컨비니언스 패키지, 지능형 헤드램프, 제네시스 디지털 키가 있는 파퓰러 패키지 선택하셔도 좋지만 이것보다는 진짜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좀 욕심을 내본다면은 저는 내장재 업그레이드는 무조건 합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과감하게 선택하고요. 이게 왜냐면 자동차를 타는데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실내 인테리어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좀 고급스럽게 타는 거를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내장재 한번 추가해 볼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추가하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거는 147만 원이나 주고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되게 신기하고 좋아 보이는데 저는 이거 한번 아이오닉5에 적용된 거 타보니까 이질감이 좀
좀 들더라고요. 특히 주차할 때 그 거리감이 좀 잘 안 느껴져서 굳이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프렉이 포함된 98만원짜리 비전 루프, 이거는 취향 차이인데 루프렉이랑 또 묶어놨네요. 아이오닉5에서는 비전 루프가 64만원짜리 옵션이었는데 GV60에는 루프렉이랑 묶어서 34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거 루프렉이 34만원짜리 옵션인가? 뭔가 좀 비싸 보이죠? 이거 그래도 루프렉이 빠지면 차가 좀 심심해 보이는데 이거 어떡하지? 넣어야 되나? 일단 한번 넣어보죠. 아까 지나간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GV60은 147만원, 아이오닉5에서는 128만원입니다. 이게 둘이 서로 다른 기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네시스라서 좀 더 비싼가 봅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건 GV70이나 GV80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넣는 걸 추천드렸었는데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상당히 물건이거든요. 이 가격대 차량들에 적용되는 시트 중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었는데 GV60은 또 기본 시트랑 에르고 모션 시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한번 이건 직접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뺄게요. 하이테크 패키지, 지능형 헤드램프. 사실 제네시스 지능형 헤드램프가 마우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BMW 레이저 라이트처럼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저는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옵션입니다. 디지털키 2는 초광대형 무선 통신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들고만 있으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건데 108만원까지 주고 이런 옵션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항상 그거죠. 있으면은 물론 좋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 없는 것들. 그 다음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과 2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민이 좀 많이 되죠. 사실 이것도 둘 다 있으면은 너무 좋은 기능들입니다. 패키지 1에는 무엇보다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게 저는 제네시스 거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마트 갈 때나 좀 좁은 주차 공간에서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추천드리고요. 어시스턴트 패키지 2는 반제열 주행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반제열 주행 기능 중시하는 분들은 무조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웃도어 패키지는 59만원이네요. 여기에 루프렉이 또 있구나. 러기지 스크린과 실내 V12. 이거는 진짜 캠핑 아웃도어를 즐기는 분들을 위한 옵션이죠. 기호에 따라 추가하거나 빼면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 다음엔 187만원짜리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 이거는 저는 무조건 넣습니다. 스피커가 17개가 들어가는데 EB6에 적용된 메르디안 오디오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EB6 메르디안 스피커가 14개였거든요. 아이오닉5 보스 오디오는 8개고요. EB6 메리디안 옵션이 98만원이었고 GV60 뱅앤올uf슨이 187만원이라서 좀 망설여질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근데 에르고 모션 시트처럼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를 내줄지 한번 들어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한번 직접 GV60 타보고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빌트인 캠 패키지, 요거는 쳐다볼 것도 없이 뺍니다. 이거 음성 녹음도 안 되고 되게 불필요한 옵션이라고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죠. 기능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선택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헤드업 디스플레이, 비전 루프,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2,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까지 모두 넣으면 옵션 가격만 1020만원이 추가됩니다. 이건 정말 욕심을 많이 부려서 옵션을 거의 다 넣은 경우에 속하죠. 그러면 차값이 7,200만원 이상이 되어버리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받아서 6천만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다면은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간 제네시스 전기차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또 광고 영상을 보면 등장하는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것도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스탠다드 후륜이랑 출력 차이가 거의 2배거든요. 스탠다드는 최대 출력 168kW, 퍼포먼스는 320kW입니다. 스탠다드 사륜은 234kW인데 이게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보조금도 100% 못 받고 그렇다고 완전 고성능도 아니고. 그래서 GV60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스탠다드 후륜구동 모델에 보조금 100% 받아서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거나 고성능 전기차를 원하신다면 그냥 과감하게 퍼포먼스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GV60 가격과 옵션을 좀 살펴봤는데요.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GV60 기본 사양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네시스급으로 가면 깡통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스탠다드 후륜구동 모델의 가성비가 돋보이는 부분이네요. 저희가 시승차를 구할 수 있다면 GV60은 시승기도 한번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예고했던 대형 유튜버분들과의 콜라보 같은 것도 여러 건 기획되어 있으니까요. 새로워지는 오토포스트에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